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파트에서는 왜 동학인가? 그리고 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동학이라고 하는 우리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농민에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농민들을 이렇게 깨우치게 되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한 게 또 이 뭉치게 하고 한 데는 이 동학이라고 하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 하나의 이제 뭔가 종교로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정치 운동으로서 농민 운동으로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농촌 경제가 아주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개항 이후에 이제 개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종 배상금 이런 것도 많죠. 일본 애들이 계속 배상금 뜯어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청과 일본의 경제 침탈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했고, 특히나 이제 일본이 대량으로 쌀을 이제 수입해 갔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쌀, 콩 등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곡식값이 막 급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 뭐 한경도나 항해도 이런 데서 방공령 발표하기도 했는데 일본이 항의하면서 오히려 또 이 배상금까지도 다시 또 물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막 퍼져나갔던, 그러니까 당시 하층민들에게 굉장히 넓게 퍼져나갔던 것이 바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동학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많이 소외받던 어, 소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하층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동학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분 차별 얘기하죠. 노비제 뭐 반대하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농민들에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학이 계속 퍼져나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걸 사이비, 그러니까 이단으로 사이비로 이제 규정을 하고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조였던 최재우, 창시했던 최재우를 처형시켜 버렸죠. 이단으로 몰면서, 사이비로 몰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동학에 대한 탄압을 좀 풀고, 그리고 교조에 대한 이제 신원 회복을 해달라, 명예 회복을 해달라라고 하는 교조 신원 운동, 그러니까 종교적인 운동의 성격으로 먼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많은 농민들이 가담하게 되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같이 담아서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종교적인 운동뿐만이 아니고 부패한 관리를 처벌한다든지, 그리고 매세를 배척하자든지 막 이런 문제 얘기가 막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정치 운동으로 발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농민들이 단순하게 이 탄가놀이의 부패만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좀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가놀이를 계속해서 기용 등용하고 있는 이 정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외세에 의존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당시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외세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처음 이제 시발점이라고 하는 건 고부농민봉기입니다. 우리 농민봉기는 농민운동은 이제 우리 1차, 2차 이렇게 크게 나눠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봉기에 처음 계기가 된 사건인 바로 이제 고부농민봉기인데, 이 고부 이제 군수였던 조병갑이 굉장히 수탈이 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전봉준의 지휘로 처음 봉기가 일어났고 막 관할을 점검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진압하러 왔던,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하러 왔던 정부에서 농민들의 잘못이라고 농민들을 막 잡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농민들이 붕괴해서 다시 한번 일어난 게 바로 백산봉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각지 동아초추 연락해서 막 직결을 했고요. 백산에서 그래서 이때 제폭구민, 뭐 보국안민 이런 구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이런 뜻이고요. 보국안민은 나라를 뭐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이제 구호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치 운동으로 발전을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황토현 전투라든지 뭐 황룡촌 전투 이런 데서 승리하게 되면서 쭉쭉쭉쭉쭉 치고 점점점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완전히 점령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그 전주시잖아요. 조선 왕조가. 그래서 이 전주성이 점령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참 무능하다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농민들을 관군으로서도 진압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또 정부는 청에다가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이거죠. 텐진 조약에 이거에서 일본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 양국군이 파병이 되면서 당시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청일 양쪽 군대가 막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깜짝 놀라서 농민군이랑 빨리 재빠르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걸 이제 전주화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 패전개혁안이랑 농민들의 요구를 담은 문서죠. 이제 패전개혁안하고 그리고 양국군의 철수한다는 요청, 양국군의 철수 제안을 요구를 수용을 하면서 일단은 농민군은 해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 각지에 이제 직강소라고 한 걸 설치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자치개혁 기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뭐 민간 자치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이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나름 자신의 이제 개혁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교정청이라고 하는 걸 만들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고친다는 겁니다. 교정 고친다는 건데 이걸 설치하고 청과 일본에 우리 이제 해결됐으니까 군대 철수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청은 뭐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일본이 애초에 뭐 그냥 돌아갈 마음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자 청이 이제 우리 돌아갑시다 얘기하니까 일본이 난 싫은데 하면서 그냥 경복궁 점령해버립니다. 불법적으로 점령해버린 상황이 나타났고 그래서 농민들이 저 일본 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일본을 몰아내자 하면서 재봉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차 봉기입니다. 그래서 1차 봉기가 이제 뭐 이 관리의 부정이라든지 뭔가 정치 개혁적인 이런 반봉건 적인 이제 성격이라면 2차 봉기는 진짜 일본에 맞서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외세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군하고 정식적인 아주 신식 군대인 일본군하고 당시 이제 뭐 화력이나 뭐 조직력이나 사실은 그냥 일본 농민들인 뿐인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싸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한테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농민군은 좀 진압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이제 전봉준 등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면서 처형을 당하면서 일단 동학농민운동은 그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뭐 하지만 내정개혁이랑 이제 침략에 맞서서 외세 침략에 맞선 농민들의 엄청난 개혁운동이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어져서 이제 항일 의병투쟁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될 점은 우리 패전개혁안 내용을 책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책에 보면 뭐 노비문서 불태워버릴 것, 그리고 청춘가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간신의 관직매매 징계할 것, 그리고 각국 상인들은 각 항구에서 거래하되 도성 내 시장 설치 및 정해진 곳 위에 행상을 금지할 것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다음에 청춘가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가보개혁에서 반영이 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항일 의병 투쟁으로 이어졌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에도 동학 농민군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볼 때 동학농민운동은 분명 의미 있는 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학농민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